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이번 달도 한 주 정도 남겨놓은 6월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오늘 비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니까 식물 키우기에 더 신경이 쓰여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몇몇 구독자님께서 요청도 하시고 저도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인 장마와 여름을 앞두고 목마가렛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목마가렛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이나 생육 환경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름나기에 앞서 수영을 정리하는 가지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 그와 더불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상황에 따라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끝까지 보시고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목마가렛을 키우시는데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수영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형태의 목마가렛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각자 키우고 계신 목마가렛의 형태를 보면 아직도 꽃이 피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저처럼 꽃이 다지고 날이 갈수록 잎만 무성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꽃망울이 다시 생기고 있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생육 환경이 다 천차만별이라 생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하라고 해서 생육 상태나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영상을 보시더라도 각자의 생육 상태나 환경을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상태에 따라 나눠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경우라면 꽃이 진 꽃대 위주로 잘라주시고 계속 피고 있는 꽃은 더 보셔도 됩니다. 꽃대를 자르실 때는 끝의 꽃만 따주지 마시고 꽃대를 쭉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꽃대 부분만 바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꽃을 피우고 꽃대 정리를 해주었는데 새순이 나와서 다시 꽃망울이 생긴 경우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때는 그 꽃을 계속 볼 것인지 아니면은 무시하고 잘라줄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실외에서 키우고 있는지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만약에 실내 환경이라면 장마가 시작되면서 흐린 날도 지속되어 빛도 부족하고 습도도 높아서 웃자람이 성향을 띠면서 꽃이 피더라도 부실하고 제대로 못 피우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라주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의 경우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더라도 실내보다는 통풍도 잘 되고 더 나은 환경이라서 전반적인 생육 상태가 괜찮다면 좀 더 놔두고 꽃을 더 보셔도 특별히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꽃이 다지고 잎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형태라면 통풍도 잘 되게 해서 각종 병충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격가지를 받아내어 더 풍성하고 멋진 모양새를 갖추며 자라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 개체를 좀 보고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체부터 작업을 해볼 건데 이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에는 좀 속가내듯 비교적 안전하게 조금만 잘라주는 약전정이 있고 상대적으로 과감하게 많이 잘라내는 강전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도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생육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 무조건 강정정을 따라하게 되면은 애써 키운 목마가렛을 장마철에 잃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먼저 좀 안전하게 속가내듯 자르는 약전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약전정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영이 어느 정도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크게 수영의 변화를 안 주고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해주면은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제라늄 때의 작업과 비슷한 방법인데 목질화가 된 부분과 녹지 부분의 경계 부분을 기준으로 그 윗부분의 녹지 부분에서 잎을 몇 장 남기고 잘라주게 되는데 이것은 좀 길게 더 성장을 시키면서 키워나가고 격가지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잎도 달고 있어서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강전정과 비교해 볼 때 물마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수분 관리 면에서도 비교적 수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간 형태로 줄기가 많게 키운 개체들은 이론적으로는 약전정과 강전정을 구분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두 작업이 병행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작업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생육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잘라서 강전정을 해도 되지만 저는 좀 더 크게 키울 거라서 약전정 위주의 형식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작업에 앞서서 기준이 되는 줄기를 정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리한데, 이 기준이 되는 줄기는 이 다간 수형에서는 여러 줄기가 올라와서 자라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격가지도 잘 발달한 중앙에 위치한 줄기를 선택해서 먼저 그 높이를 정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줄기도 그와 비슷한 높이까지 자르거나 키워 올려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수형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 줄기를 기준으로 할 건데, 그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거보다 길게 자란 것도 있고 짧게 자란 줄기들도 있는데, 길게 자란 줄기는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보다 짧게 자란 줄기들 중에 이렇게 매줄기로 길게만 자라난 것은 중간을 잘라서 격가지를 받아내서 그것을 기준선까지 더 키워 올려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자를 때는 주변에 줄기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높이에서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분기되는 부분도 거의 일정하게 돼서 나중에 컸을 때 균형 잡힌 수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잘라주신 다음에 솎아내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무거나 막 자르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작업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솎아줄 게 별로 없지만은, 먼저 여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줄기가 서로 X자로 이렇게 교차되는 가지는 둘 중에 하나는 수형을 고려해서 꼭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줄기에 같은 방향으로 연속으로 나온 이런 나란히 가지도 수형을 고려해서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하나는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바퀴살 가지라고 해서 이게 지금 한 줄기에서 5개의 격가지가 발생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거 대상인데, 이거를 전체를 잘라주고 다시 받아내셔도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5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수형에 맞춰서 2-3개 정도만 남기고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여러 줄기가 올라간 다간의 형태라서 줄기를 더 받아 올리고 싶다면은 계속 키워주면 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영양만 축내고 수용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바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도 항상 깔끔하게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준 수는 이것은 끝이 목질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흙에 바로 심어도 발근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번식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이런 하단에 마른 잎들을 좀 따서 제거를 해 주시는데, 이런 잎들도 지저분하게 계속 달고 있다가 수분을 머금게 되면 곰팡이가 생겨서 이 줄기로 번져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화분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마른 잎을 제거하실 때는 화분에 물을 주기 전에 떼어내야 잘 떨어지고, 물을 준 다음에 떼어내면 잎자루 부분이 수분을 먹어 질겨져서 잘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작업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통풍도 잘 되고 여름을 시원하게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강전정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개의 외목대 개체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봄에 목마가래 뿌리찍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2개체가 그때 뿌리찍기를 해서 심어준 건데 잘 자라고 있다가 이것은 얼마 전에 물을 말리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상태가 순이 새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부 마른 줄기도 있고 또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이번에 좀 강전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전정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과습 관련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의 잎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물마름 속도가 느려서 장마철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자칫하면 과습의 피해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전정 후에는 물 관리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생육 상태나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면 강전정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강전정을 해야 될 경우라면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질화가 된 줄기를 봤을 때 눈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뿌리도 건강하고 생육 상태가 좋은 경우라서 실내라도 좀 더 과감하게 목질화된 부분을 잘라서 강전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처럼 좀 연약해 보이고 줄기에 초록눈이 나온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줄기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잘라주는 형식으로 해서 먼저 자른 부위에서 어느 정도 눈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같은 높이에서 잘라주는 형식으로 좀 시간차를 두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외의 경우라면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생육 상태도 좋고 환경도 뒷받침이 된다면 과감하게 한 번에 다 잘라주는 방법을 적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어느 정도 수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해마다 무조건 강전정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식물도 나이를 먹을수록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도 잘 자라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외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작업 형태나 여러 관리 방법이 실내 환경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정정을 따라하게 되면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무리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정의 실내 환경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적으로 좀 잘라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기점에서 한 줄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것에서 또 두 개의 줄기가 이렇게 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를 여기 지금 잘라줬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순이 돋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목질부에서 잘라줬습니다. 그럼 이 높이가 기준이 될 텐데, 이 옆에 것도 여기 지금 순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올라온 것 중에 이것은 지금 다 잘라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좀 남겨서 세력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외목대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두 개의 줄기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수영을 고려해서 지금 이쪽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자라서 보충을 해주면 균형이 맞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것은 지금 올려봤자 여기 윗부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른 잎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강전정 해주는 형태로 해주었는데, 지금 여기서 순들이 다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안 잘랐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 보다 좀 안전하게 강전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윗부분에 많이 이렇게 웃자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었는데, 여기다가 살균제가 있으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 주셔서 여기 유해균으로부터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어떤 분은 물을 일주일에 2번 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3번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며칠에 한 번 물을 준다는 것은 생육 상태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을 주시는 시점은 화분 표면을 손가락으로 파보았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즉 1인치 정도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가끔 잎이 약간 처진 것을 보고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목마가렛은 그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가렛도 빛을 잘 보게 해줘야 꽃이 잘 피기도 하지만, 장마철에는 웃자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있는 장소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식물 등이 있으시면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외에 땡볕에 내놓으면 새순이나 어린 잎에 잎끝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관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관리 문제인데, 장마철에 질소 성분을 과하게 주게 되면 빛도 부족한 상태에서 금방 웃자람이 오고 조직도 연해지고 식물 체내에 수분기가 많아져서 각종 병충해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시더라도 소량만 주시거나 아니면 질소 성분이 아예 없는 종류의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목마가렛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